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각 기수당 20명만 수강 가능한 만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SBS 비지 등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장주 가운데 대장주, 그죠? 네. 가장 확실한 대장주가 반도체인데 네.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고 네. 조정을 겪고 거기다가 저희가 방송하는 날 오늘 수요일인데 대만에서 지진 발생해가지고 지금 되게 안타까우면서 이게 반도체 생산 라인에 영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좀 따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네. 실제 오늘 그 이야기가 네. 오전 중에 나왔고요. TSMC 쪽에서는 생산란 일부 철수 소식도 잠깐 들렸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빠지다가 오히려 이제 아랫골을 달고 조금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만 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은 그렇게 크게 네. 피해가 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현지 소식통이 다행히 들리고 있기 이게 때문에. 지진이 대만의 또 북동부 쪽 바닷가에서 일어난 네, 거라 네, 네. 이 생산 기지는 반도체 공장 주로 서쪽에 있다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장이 직격탄을 맞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대피를 시켰겠죠.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라인이 잠깐 섰다. 네. 이게 램프업을 또 하려면 약간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로스는 좀 있겠지만 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글쎄요. TSMC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고요. 또 인명 피해가 또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가 근데 TSMC 하나가 잠깐 멈췄다고 해서 그날 급등하거나 이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장에서 아직은 기본적인 펀더멘탈 쪽으로 좀 사실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들이 꽤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 과연 이제 어느 쪽이 올라왔느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 기준으로 본다면 PER 기준 봤을 때 한 20배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들이 20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와 엄청 비싸네 생각할 수 있죠. 과거에 10배도 못 받던 시절이 얼마 전까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비 반도체 등을 포함해서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죠. 네페스 아크나 네페스 등등 하나 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등등 종목들이 많은데요. 네오셈 이런 CXL 관련된 그런 ISC 이런 쪽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결국 최근에 주가 오른 걸 본다면 후공정 단이에요. 그러니까 HBM 관련된 후공정 단이고 그렇죠. 후공정 단의 장비와 부품들이 많이 올랐고 전공정 단의 선단 공정 단에 보면은 장비와 부품이 그렇게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못 오른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밸류가 많이 올랐지만 많이 오른 것은 HBM과 관련된 후공정단의 장비와 소재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평가를 해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 계리율이 마이너스 33% 정도, 그러니까 약 70% 정도, 70%포인트 정도 삼성전자가 지금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HBM 관련된 독주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프리미엄을 받은 것 같고 삼성전자가 좀 늦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주가들이 좀 못 오르다가 하반기 이후에 더군다나 최근에 젠슨 황이 HBM3 이 삼성전자 제품에 사인을 하나 하고 갔죠. 그래서 어프루브드 이렇게 영어로 딱 하나 적어 놓으니까 승인 받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근데 공식적으로 승인된 건 아닌 것 같고 젠스랑 이야기로는 이제 지금 이제 콜을 하고 있고 기대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 그러니까 콜을 좀 맞추는 단계로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쪽으로 좀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HBM3
3 8단 제품을 쓰기 때문에 하이닉스 제품 이외에 삼성전자 제품을 쓰기는 조금 빠르고요. 3E로 넘어가면 12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열린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AMD 같은 경우는 HBM3 같은 경우 12단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AMD 쪽으로는 지금 HBM을 납품하고 있어서 물량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쪽은 못 나가고 있긴 하지만 AMD 쪽으로 나간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워낙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독보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 계약 여부에 따라 밸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을 조금씩 높게 보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아웃퍼폼이 좀 더 나타나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급으로 지금 한 70%포인트 정도 할인율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PBR 기준이 한 1.3배, 1.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벌써 2배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PBR 3배까지 지금 하이닉스를 보면서 27만 원까지 목표주가 상향 조정을 시켜놨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1.4배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엔비디아 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삼성전자가 이제는 따라잡아야 될 뭐 그런 시점을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본다면 여전히 뭐 하이닉스도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 같고요. 분위기가.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갭을 축소시키는 어떤 주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HBM만 갖고 올라가기에는 이제는 조금은 목에 찬다. 뭐 소부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장비주들 본다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낸드까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낸드 가격을 20에서 25%까지 지금 올린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SSD 저장 장치 관련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올라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상폭이 시장의 컨센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HBM과 관련된 D램 쪽도 좋아지면서 근데 그게 올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내년 정도까지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지금 하이닉스도 굉장히 그렇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 제품, 그러니까 선단 공정의 레거시 제품도 낸드까지 올라온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제 양쪽이 다 같이 올라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BM 쪽으로 증설이 많이 되고 캐파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선단 공정단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캐파가 늘지 못했고 하반기 정상화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오면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물량들이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과정으로 갔을 때 선단 공정에 많이 못 오른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HBM 관련된 논란은 이제는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하이닉스도 하게 되고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하게 된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결국 경쟁에 대한 핵심은 수율입니다. 수율.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수율을 맞추고 물량을 많이 낼 수 있느냐 이 부분들 그리고 HBM3E로 갔을 때 12단 이상 갔을 때 이제 과연 경쟁력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하이닉스가 그때 독주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따라갈 것인가. 근데 마이크론은 캐파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3위 업체가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리가 HBM만 갖고 가는 시장은 아니고 이제는 레거시 공단 쪽으로 HBM에 집중됐던 HBM 관련된 캐파 증설 때문에 전 공정의 선단 공정 관련된 캐파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개념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메모리 업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1A, 1B 공정 전환 이게 삼성전자 쪽이고요. 그다음에 HBM 테스트 관련된 밸류 체인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전공정 소부장 업체 중에 그래도 아직은 좀 못 올랐던 종목으로 본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1A, 1B 공정 전환 투자에 따른 ALD 장비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도 뭐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그다음에 코미코 이런 종목들도 이야기되고 있고 유진테크까지도 이게 전공정 관련된 장비주로서 지금 소부장 업체에서 좀 못 오른 종목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스트 소부장 업체 그리고 이제 나중에 D램 쪽에 캐파 커지면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은 ISC2조 테스트 소켓 관련된 AI GPU나 HBM 테스트 소켓이라는 ISC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D램용 프로브 카드 양산을 또 올해 새롭게 기대할 수 있는 TSE 이런 종목도 거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뭐 한미 반도체, 뭐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등등과 포함해서 이런 종목도 결국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지력을 갖고 있겠지만은 여전히 못 오른 종목 중심으로 한번 보는 것도 하반기를 지켜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이제 생성형 AI와 반도체 쪽의 메모리 쪽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HBM과 그다음에 2.5D 패키징 구조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3D 패키징까지도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결국은 지금 AI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트레이닝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단순한 학습에서 추론형 학습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 데이터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모든 걸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팅의 파워 일부는 스마트폰이나 디바이스로 컴퓨터와 가는 같은 거죠. 디바이스로 맞아요.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보안을 찾으면서 로컬과 클라우드에서 같이 양쪽에서 컴퓨팅 파워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체 주기가 돌아오면서 이와 관련된 공정 대역폭 확장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격적 투자와 달리 또 여러 가지 철저한 제한과 나눠진 수혜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전환기에서 HBM3에서 3E로 넘어가게 되면 전환하기 위해서는 14나노에서 12나노로 전환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14나노에서 12나노 넘어갈 때 그게 필요한데 이게 HKMG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정 전환이 꼭 필수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DNF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같은 종목들이 거기에 대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정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심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느 쪽이 오르냐가 이제 관심사인데 HBM이나 후공정이나 뭐 수율 이런 거 높이는 거 그죠? 굉장히 네. 관심이 있었는데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 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눈여겨볼 곳은 전공정 소부장 업체들. 네. 그다음에 테스트는 후공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후공정이지만 네네. 뭐 D램 쪽의 테스트가 많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HBM뿐만 아니라 D램 쪽의 테스트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뭐 TS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ISG 네. 이런 쪽 ISG 같은 경우는 AI나 HBM 관련된 소켓 테스트가 들어가니까요. 네. 관련이고 TSG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D램 쪽에 관련된 테스트 공정인데 원래 낸드 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D램 쪽 프로브 카드 테스트기는 얘네들이 하지 못했던 건데 올해 아마 제품이 나오면서 양산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TSA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서버에 대한 투자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네. 나서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버는 거랑 이제 삼성처럼 그죠? 네. 탑재하면서 엣지단에서 벌어야 되는데 네. 디바이스로 온 디바이스가 확산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쪽이 수혜를 보는 거예요? 온디바이스 AI로 본다면 네. 지금 이야기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네. 뭐 가온칩스나 네. 뭐 이런 종목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질적으로 뭐 디자인 하우스나 IP를 가진 이런 회사들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가온칩스가 꽤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는 그렇게 좀 참여해 보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반도체는 사실 좀 버릴 종목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게 대단히 돌아가면서 네.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HBM이나 CXL로 너무 집중됐던 종목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꽤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그걸로 신규로 지금 바라보기에는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깨진 건 아니라고 보니까 네. 아직은 좀 더 가져가시되 조금 더 천천히 지금 이미 못 들어갔고 좀 늦었다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네. 가지고 못 오른 가운데 새롭게 하반기 이후 내년 정도의 기회를 가지는 쪽으로 포트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좀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네. 삼성전자는 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하이닉스와의 갭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더 좋아지는 방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는 어쩌면 그냥 꿈의 10만 전자를 한번 벌써 이제 8만 원대 중반이니까 뭐 글쎄요. 그렇죠. 뭐 오를 때 무섭게 올라요. 네, 예. PBR 2배만 가져도 10만 음. 전자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요? 지금 1.4배 정도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벌써 하이닉스는 2배 갔고 PBR이 그리고 역사적 고점인데 2배 정도면. 근데 벌써 해외 쪽에서 PBR 3배 타겟 프라이스를 놓고 27만 원 부르고 있는 쪽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업황에 네. 대해서 HBM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HBM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뭐 엔비디아가 비백이나 뭐 이런 제품을 내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H백 같은 경우는 GPU가 1개였고 안에 들어가는 HBM이 4개에서 6개 정도였는데 비백으로 넘어가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GPU가 2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 GPU당 6개에서 8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HBM 시장이 4배로 늘어나요. 기존 현재보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캐파를 늘려봤자 2배 정도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내년 정도까지는 지금 HBM의 쇼티지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네. 반도체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AI의 데이터 센터나 그 다음에 디바이스 단으로의 확장은 이해는 좀 되는데 네. CXL은 그만큼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CXL? 네. CXL은 이제 병목 현상을 이제 없애주는 그런 네. 개념인데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왜 지금 CXL을 밀 수밖에 없느냐? HBM에서 좀 늦었죠. 밀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선도를 좀 본인들도 강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CXL은 삼성전자 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AI 관련된 대규모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속도도 문제일 것 같고, CXL의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앵커님과 제가 각각 이제 목이 말라서 이 100ml 정도의 물을 마시고 싶은데 네. 앵커님 같은 경우는 이제 100ml의 이제 물통을 가지고 다 마실 수도 있고 저는 100ml 물통을 갖고 있는데 목이 좀 덜 말라서 50ml 정도만 마시고 네. 50ml를 남겨놓고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앵커님께서 목이 더 말라가지고 나 50ml를 더 마시고 싶은데 내가 들고 있는 다 먹었고. 물에는 다 먹고 없잖아요. 네. 그럼 저한테 빌려야 되죠. 네.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 50ml 좀 빌려주세요. 네. 물어봐야 되고 제가 흔쾌히 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필요한데 그걸 물어보고 갖고 와야 되니까 뭐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CXL 개념은 물통을 가운데에 200ml라는 물통을 놓고 앵커님과 제가 빨대를 거기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필요한 만큼 쓰는 겁니다. 그게 CXL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병목 현상이 사라지고 속도와 그다음에 전력 소비량이 확실히 개선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데이터의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방대해지니까 CXL에 관련된 개념은 저는 시장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실제 그와 관련된 포캐스팅 자료들도 나온 거 보면 굉장히 큰 시장으로 CXL도 새롭게 시장이 좀 형성될 거로 보고 있어서 그걸 앞서 있다고 바라본다면 관련주들은 꽤 의미가 있는 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반도체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시점도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메모리와 뭐 파운드리, 뭐 비메모리 이 정도만 맞아요. 보면 뭐 전공정 단위냐 후공 단위냐 사실 이것만 봤으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HBM이 뭔지, 그다음에 CXL이 뭔지, ASIC가 뭔지, 뭐 PIM이 뭔지 이걸 다 공부해야 네. 되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모르시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개념을 봤을 때는 CXL이 왜 지금 네. 삼성전자가 밀고 있고 또 그 시장이 왜 열리는지를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CXL에 대해서도 개념이 좀 모호했는데 아주 쉽게 예를 네. 들어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반도체 얘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